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토스 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의 정식 회사 명칭은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의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이 시작되는 KTB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정보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12월 6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해서 12월 7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2월 9일 목요일입니다. 상장은 12월 16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큰 변수만 없다면 현재까지 상장 일정을 볼 때 단독 상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주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5,800원에서 7,2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 수혜주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가 밴드 하단인 5,8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이 9,945원인데 평가가액 대비 41.68%나 할인된 공모가로 정해진 것입니다. 먼저 수혜측 경쟁률을 확인해보면 총 405곳의 기관이 참여하여 종합경쟁률 50.1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수혜측 평균 경쟁률이 1216.20대 1인데 KTB 네트워크의 50.19대 1은 평균 경쟁률 대비 너무나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수혜측 경쟁률과 비교를 해보면 KTB 네트워크의 50.19대 1은 툴젠, K카 다음가는 세 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어서 수혜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의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는 40건, 상단이 제일 많은 141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단에도 104건이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이상이 47.38%, 하단 이하가 35.08%가 됩니다. 상단 이상이 하단 이하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수 기준이 아닌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무려 46.6%가 되고 상단이 49.09%가 됩니다. 상단 이상이 95.69%이고 하단 이하는 4.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건수 기준으로는 하단 이하가 상단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수량 기준으로 보면 매우 큰 차이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까요?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상단 초과로 넣은 투자자들은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풀베팅합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본 투자자들도 좋게 봤으니까 매우 투자 금액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량 기준으로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일부 기관들은 KTB 네트워크를 아주 좋게 보고 있다는 신호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혜측 분포 비율을 알아보면 결국 공모가로 정해진 5,800원 미만 수혜측은 건수 기준 7.4%, 수량 기준으로는 0.2%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오늘 청약이 마무리된 툴젠과 비교해보면 툴젠은 공모가 미만이 건수 기준 16.98%, 수량 기준 28.66%였지만 KTB 네트워크는 그에 비해 건수 기준, 수량 기준 비율이 매우 적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단 4건밖에 되지 않고 건수 기준 비율은 0.9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량 기준으로는 이보다 매우 높은 6.94%입니다. 올해 평균 의무보유 확약은 수량 기준 15.98%입니다. KTB 네트워크의 6.94%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KTB 네트워크의 수량 기준 의무보유 확약 수치를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과 비교를 해보면 KTB는 나노 CMS와 엠노 사이의 의무보유 확약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8번째로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수요 예측 결과를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치와 경쟁률의 좌표로 나타내면 KTB 네트워크는 경쟁률은 매우 낮고 의무보유 확약도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KTB 네트워크처럼 경쟁률이 낮고 의무보유 확약이 낮은 청약들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수요 예측 결과는 조금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요 예측 분포가 그렇게 완전 망은 아니에요. 악독한 주관사 걸리면 이거 상단 잡을 수도 있었어요. 네, 모 증권사 있잖아요. 이런 수요 분포 또 거의 똑같은 이런 수요 분포로 공모가 밴드 상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랬던 주관사랑 회사들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를 찍었다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매우 안 좋은 결과라고 했을 겁니다.
망은 망인데 그래도 뭐 좋게 본 기관들도 어느 정도 있어서 요 수요만으로도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분이 가능한 수준인데 하단을 잡아줬다는 것에서 제가 그냥 한 등급 높게 본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게 될 수는 없어요. 안 좋은데 그나마 공모가를 공모가 밴드 하단으로 잡아줘서 그나마 덜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좋아졌다는 게 아니니까 덜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 규모를 살펴보면 KTB 네트워크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고 일반 청약자와 기관 투자자에만 공모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일반 청약자는 25%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공모가 5,800원 기준 배정된 금액은 290억 원입니다. KTB 네트워크는 무려 6개의 증권사로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각 증권사별 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은 60%가 배정되었고 NH투자증권엔 28%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KB증권은 모두 3%씩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증권사는 6개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배정된 주식이 18%에 달합니다. 가장 많은 주식을 배정받은 한국투자증권의 청약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등급의 경우 최대 5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5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4,500만 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제휴은행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식을 많이 배정받은 NH투자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5만 6천 주를 청약할 수 있고 5만 6천 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6,240만 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50% 등급의 경우 3,750주를 청약할 수 있고 3,750주의 청약 증거금은 1,087만 5천 원입니다. 삼성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예전에는 청약일 전일까지 개설했어야만 하는데 이제 제휴은행 개설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 기간 중에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청약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1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350만 원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없고 청약일 전일까지 주식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수수료가 없는 계좌는 혹시 모르니까 없으신 분들은 개설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 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1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4,350만 원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KB증권은 일반 등급 100%의 경우 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450만 원입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 1,500원이 있고 제휴은행 개설,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 기간 중에 개설하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KB증권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이신 경우엔 청약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공모가 5,800원 기준 상장의 시가총액은 5,800억 원입니다.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상장에 공모주주만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건수랑 수량이 많이 차이 날 때는 어떻게 실제 배정이 될지가 되게 미지수입니다. 왜냐면 기간이 4개밖에 안 돼가지고 이 기간이 되게 좋은 기간이라서 우대를 많이 받으면 확 올라가고요. 원래 우대를 많이 맞지 못하는 기간인데 수량만 많이 나온 거면 이 의무보유 확약 신청 수량보다도 실제 배정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얼마 배정될지는 아주 크게 참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제 유통 가능한 비율은 20%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하면 상장에 의무보유 하객이 하나도 안 됐을 때 최대 금액이 1,160억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좀 많이 반영됐을 때 1,008억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일 주체별 유통 비율을 알아보면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은 없고 일반 청약자가 25%, 기관 투자자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는 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모가 5,800원 기준 주체별 유통금액을 알아보면 일반 청약자가 290억 원, 기관 투자자가 870억 원입니다. KTB 네트워크의 상장일 주가는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빠르게 매각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KTB 네트워크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KTB 투자증권이 52%의 지분을 보유하여 최대 주주인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관 투자자들이 6.3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기타 기관이 21.61%입니다.
기존 주주들은 모두 상장 후 6개월까지 주식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또 설명을 드리면 원래 KTB 네트워크는 KTB 투자증권이 지분을 100% 보유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상장을 할 때 주식을 분산시켜야 돼요. 그 요건을 맞추는 용도도 있고 미리 프리 IPO라 그래서 주식을 다른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국증권금융이라든가 삼성증권 신탁 그리고 기타 기관들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합하면 35%겠죠. KTB 투자증권의 100% 갖고 있던 회사가 그 주식 분산시키기 위해서 올해 35% 지분을 나눠준 거고요. 그리고 이 상장할 때 규칙이 1년 내에 최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지분은 6개월 동안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보호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규정상 팔 수 없어서 이 기관 투자자들과 기타 기관들은 6개월까지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FI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 6개월 지나면 바로 팔아버릴 주주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있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은 상장 주식 대비 2%로 조금 많은 규모이지만 2023년 10월 1일부터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상장 후 1년 10개월까지는 바로 행사 가능한 수량은 없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VC입니다. 그럼 VC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가 매우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표인데요.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잠재적 기술력은 높지만 돈이 없거나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벤처기업에게 연구개발, 기업 초기 단계에 자본과 경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해당 기업이 나중에 인수 합병이 되거나 상장을 했을 때 매각하여 자본 이득을 취하는 회사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벤처 캐피탈, 이 벤처라는 게 모음이죠. 모음 자본. 네, 샌디님 잘하시네요. 롯데월드 가면 롯데월드 어드벤처라고 있죠. 이 모음인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는 안전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정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드벤처죠. 이런 게 진짜 어드벤처인데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기업에 투자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벤처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이 벤처 투자는 1986년부터 정부 주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나 신기술 사업금융 지원에 관한 법령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만 보시면 되고 이 법에서 투자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투자란 어떤 거냐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투자 금액에 상환 만기일이 없고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5년 안에 돌려줘. 이게 투자의 기한이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고 1억 투자했는데 연 1% 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법령에 정의된 투자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하면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입니다. KTB 네트워크가 바로 법령에 정의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고요.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를 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가장 큰 혜택이 세제 혜택입니다. 그럼 이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벤처 투자 조합과 사모 집합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어서 KTB 네트워크 회사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벤처 투자 조합과 사모 투자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TB 네트워크는 대부분의 자금을 투자 조합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려 96.43%예요. 그러니까 KTB 네트워크는 벤처 투자 조합을 통해서 투자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면 총 출자 자금이 20억 원 이상이 모여야 되고요. 49인 이하로 운영이 됩니다. 결국 사모 형태인 겁니다. 아쉽게도 공개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인 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KTB 네트워크와 같은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까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투자 조합을 펀드라고 생각해 보시고 펀드를 운영하면서 관리 보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투자 조합을 만들고 투자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대상을 고르고 거기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리 보수라고 부르고요. 성과 보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익률이 원래 여기 참여할 때 한 이 정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다 정하고 왔는데 그거보다 초과했다면 일정 비율을 나눠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투자조합에서 15% 수익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초과해서 한 30% 수익이 났다면 이 초과분에 대해선 여기에 조금 서로 나눠주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이거 보고 왔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면 뭐 이 정도 성과보수 수수료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면 투자 조합을 만들 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업무 집행 조합원, 이게 바로 KTB 네트워크거든요. KTB 네트워크 같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출자금의 총액의 1% 이상은 넣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벤처 투자 조합에 1,000억을 모았다라고 하면 1%면 10억이죠. 이 KTB 네트워크도 10억 이상을 넣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 돈이 투자 조합에 소액 들어가서 투자되는 것도 있고 직접 투자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 돼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서도 수수료를 더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보수를 먼저 살펴보면요, 되게 많은 펀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펀드를 구성해서 투자자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관리 보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수료고요. 성과 보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 내부 수익률로 계산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설명드리면 다 방송 끌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를 만족시키는 R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간인 거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메이션을 하는 건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 여기 계산이 돼 있어요. 자, 여기 한 펀드를 볼게요. 2011년에 모았겠죠. 2011년에 모아서 2021년 10년 운영하고 청산이 완료됐네요. 약정 금액은 450억인데 그중 448억 원을 투자했고 뭐 상장을 했던 뭐 지분을 팔았건 회수한 총액이 1243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투자금 대비 거의 멀티플이 2.76배. 와, 이런데 투자하고 싶지 않나요? 이런데 투자하고 싶네요. 저도 기회가 되면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을 구했더니 27.7%더라 라고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처음에 생각했던 수익률보다 높아서 결국 KTB 네트워크는 성과보수로 140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운용을 잘하면 성과보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투자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띄워준다는 겁니다. 결국 좋은 회사에 좀 더 저렴할 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벤처 캐피탈인 거고요. KTB 네트워크 같은 경우 450억을 투자해서 1243억 원을 회수를 했으니까 성과보수를 140억 원이나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여러분이 참여할 수는 없을까요?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신규로 투자조합에 결성이 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하나 이걸 내역을 살펴보면요. 정책금융, 즉 정부기관이 약 3분의 1이 넘는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출자인데요. 금융기관, 연금, 공제회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3분의 2 가까이는 정부 기금이나 금융기관, 연금, 공제회 등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가 중요한데요. 나머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9.1%, 뭐 일반 법인 회사들도 있고요. 개인도 있는데 6.8%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시드 많이 불리셔서 여기에 들어가실 수 있을 정도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KTB 네트워크의 주요 고객을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국민연금, 공제회, 성장 사다리 펀드, 한국벤처투자 뭐 이런 정부기관과 연금, 공제회 등이 주요 앵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앵커라는 거 설명드리면 가장 큰 메인 투자자를 앵커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 국내 기관, 여기 보시면 네이버, 뭐 KT, SK텔레콤 등도 있고요. 해외 기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KTB 네트워크는 연기금, 정부기금, 금융기관, 기업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간 정리로 투자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먼저 펀드를 조성합니다. 투자자들을 찾아서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인 자금이 정식으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이 투자금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처를 찾습니다.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관리를 합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단순히 돈만 주는 건 아니고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뭐 제대로 쓰이는지, 뭐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을지, 그러니까 돈 넣고 땡이 아니에요. 되게 관리를 잘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투자된 자금을 상장이나 매각을 통해서 다시 가져오는 것을 투자 회수, 영어로는 엑시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금이 회수가 완료가 되면 해당 펀드는 투자된 이익금을 나눠 갖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KTB 네트워크 등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펀드를 만들고 운영하고 해산하는 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좀 대충 상황이 이해 가시나요? KTB 네트워크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어렵다고요? 펀드인데 우리가 하는 펀드는 주식에 투자하죠. 펀드 회사가 펀드를 여러분들한테 팔거나 기관들한테 팔잖아요. 근데 얘는 상장된 회사가 아니라 상장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이 뭔가요? 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상장 기업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투자 회사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팔기도 어렵고 상장하기 전까진 시장에서 팔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투자 자금의 회수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장했을 때 파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기관 투자자들한테 회사들, 이 회사를 매력적으로 본 기관한테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상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투자한 기업이 상장하지 않으면 회수를 못하는 겁니다. 거의.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엔 M&A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꼭 상장이 아니더라도 자기들끼리 기업을 계속 지분을 사고 팔면서 빠르게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더 이런 VC 시장이 매우 크고요. 자금 회수 기간도 조금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TB 네트워크의 상황을 보시면요. KTB 네트워크는 되게 오래된 회사거든요. 2000년 전까지만 보면 KSE,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25개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78개, 해외 증시에 11개를 상장을 시켰는데 2011년 이후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회사는 아직까지 단 한 개도 없고 코스닥에 43개, 해외 증시에 8개, 우회 상장 4개가 있습니다. 과거의 명성에 비해선 최근 들어선 성적이 안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벤처 투자 회사들이 장점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단점은 진입 장벽이 낮은 거에 있습니다. KTB 네트워크도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인데요. 이 투자 회사를 만드는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보시면 납입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일 것, 20억 중에 대출은 차입금은 20%니까 4억 미만이면 됩니다. 제 돈 16억이 있다면 대출 4억 땡겨서 20억을 만들면 일단 등록 여건을 갖추고요. 인력 요건도 있는데 그건 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채우면 허가가 아니에요. 중소 벤처기업부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립할 수도 있고요. 보시면 회사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신규 등록되는 회사가 최근에는 매년 2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들어오고 사이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뭔가 허가 시장이었다면, 그리고 이 장벽이 꽤 높았다면 좀 경쟁이 좀 덜 치열할 수 있는데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은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벤처 캐피탈의 규모는 운용하는 금액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큰 회사는 한국투자파트너스이고 2조 5,444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1조 1245억 원으로 4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4위가 아닙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0위예요. KTB 네트워크의 총 투자 금액은 2020년 기준으로는 8,435억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10위가 됩니다. 근데 2021년 1월 달에 2,810억짜리 펀드가 출범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1조 1,245억이 되고요. 그래서 4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 다른 회사는 다 2020년 자산이고 KTB 네트워크는 2021년 자산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4위로 보이는 거고요. 2020년 기준으로는 10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AUM, 총 투자 운용 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 KTBN GI PEF로 1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한 이후 한동안 투자 유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에 KTBN 18호 벤처 투자 조합 2,810억 원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투자 운영 규모를 보면 조금 이 점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2020년에 단 10,000원도 투자 유치를 못했고 2019년엔 100억을 유치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꽤 오랫동안 펀드를 런칭을 못했다가 올해 2,810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해가 있다는 게 좀 편차가 있는 거죠. 2015년에도 없었고요. 2014년에 682억 원, 요때 좀 작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투자 유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리스크입니다. 이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KTB 네트워크가 속한 이 벤처 캐피탈 사업은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벤처 캐피탈이 많아질수록 펀드를 만드는 것조차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을 모집하는 것, 자금을 투자하는 것, 모든 것이 경쟁이 됩니다. 지금처럼 스타트업이 막 인정받는 시기가 되면 벤처 캐피탈한테 지금부터는 안 좋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더 지분 가치를 비싸게 줘야만 그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요. 누가 봐도 좋은 회사면 높은 가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른 회사가 들어갈 거니까요. 이렇게 경쟁이 많은 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2021년 대형 벤처펀드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요. 2021년 1월 4일 새해가 되자마자 KTB 네트워크가 2,810억의 벤처 투자 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이게 올해 최대 규모고요. 해당 투자 금액을 포함한다면 2021년 기준으로 KTB 네트워크는 운용 자산 규모 4위의 VC가 됩니다.
2020년 경영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KTB 네트워크가 운용자산이 훨씬 많은 한국투자 파트너스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운용자산 규모는 4위이지만 2020년 당기순이익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에서 KTB 네트워크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비율을 보면 2018년도에는 관리보수 비율이 33.45%, 성과보수가 3.95%였는데 최근인 2021년 3분기에는 관리보수는 7.61%이고 성과보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21.41%가 되었습니다. 즉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장하는 회사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면서 수익률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성과보수가 많았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관리보수는 기본적으로 쌓아주는 기본 수익이라면 성과보수는 투자 상황이나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변화가 매우 심합니다. 앞에 보시면 2018년도 성과수익은 10억 단위였는데 2021년도 3분기는 223억 원, 어마어마하죠. 이 수익이 들쑥날쑥한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KTB 네트워크와 같은 VC들은 제조기업이나 이런 제품 만드는 기업처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이 절대 아니고 편차가 매우 클 수 있다는 점,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분법 평가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KTB 네트워크가 직접 투자한 지분이라던가 예를 들면 100억일 때 제가 투자했어요. 1%를 갖고 있어서 1억의 가치였는데 이게 지금 가치로는 한 1000억인 거예요. 그럼 제 지분이 10배가 늘었죠. 그러면 그 지분은 지분법 평가 수익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이거 실현 수익은 아니죠. 이런 거에 따라서도 수익이 되게 많아 보일 수 있는 점, 이런 점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벤처 투자라는 게 뭔지, 그리고 이 벤처 투자를 하는 그리고 KTB 네트워크의 규모, 상황, 이런 것들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토스 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투자 조합을 통한 간접 투자와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TB 네트워크는 19개의 회사에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고 단순 투자 회사가 23개가 됩니다. 이 중 상장 회사가 하나 있고 비상장 회사가 22개가 있습니다. 이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바로 토스입니다. 토스에 직접 투자한 금액을 살펴보면 토스의 정식 회사 명칭은 비바 리퍼블리카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에 2019년 1월 30일 단순 투자 목적으로 투자를 하였고 현재 68,448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분율이 이게 맞습니다. 0.04%입니다. 장부가액으로는 현재 8억 6,318만 4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토스 가치를 최대 8조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지분 가치를 8조에 대입하면 KTB 네트워크의 지분 가치는 32억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KTB 네트워크와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아주 아이비 투자는 2020년 661원까지 떨어졌던 회사인데 2021년 4월에는 9,350원에 고가를 찍었습니다. 투자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가치가 오르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이렇게 가치가 높았던 이유에는 바로 아주 아이비 투자가 크래프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아주 아이비 투자에 투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즉 크래프톤에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래프톤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를 많이 사람들이 찾았는데요. 그중 아주 아이비 투자가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상당히 많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아주 아이비 투자가 가진 크래프톤의 지분은 정말 매우 적었습니다. 구체적인 그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보다는 수혜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실만으로 그 수익의 크기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아주 아이비처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만 있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이꼬 과장님. 제가 그거 부분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자기가 설정한 펀드에 넣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펀드는 다 사모니 공개를 안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접 투자된 금액은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주 아이비 투자의 사례처럼 KTB 네트워크도 지분 투자를 직접 했건 간접 투자가 됐던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같은 업을 하는 우리기술투자 SBI 인베스트먼트랑 주가 흐름을 비교해보면 아주 아이비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이 기대되는 주식에 수혜주로 분류될 경우 높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KTB 네트워크의 공모가 산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의 공모가 산정을 위한 적용 펀은 10개의 상장된 투자회사의 펀을 이용하였습니다.
10개 회사나 이용했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IB 투자, 우리 기술 투자 등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적용퍼 11.19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용 당기순이익은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지난 3년간의 영업수익, 주당 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가 역대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상장한 회사인 아주 IB 투자와 비교를 해보면 현재 투자회사 중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아주 IB 투자입니다. 아주 IB 투자는 시가총액이 5,044억 원인데 KTB 네트워크는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 시가총액이 5,800억 원이 됩니다. 즉 KTB 네트워크가 이제 투자회사 중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주 IB 투자가 운용하는 자금은 KTB 네트워크보다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수익이 아닌 운용 자산 규모로만 본다면 아주 IB 투자가 KTB 네트워크보다 시가총액이 낮은 것이 반대로 보면 KTB 네트워크가 아주 IB 투자에 비해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는 올해 피크인 걸 알고 그 순이익으로 내렸고 공모가가 아주 싸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네트워크는 VC입니다. 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한 수수료 및 투자가 잘 됐을 때 성과 보수를 받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하는 수익도 물론 있고요. KTB 네트워크는 기관 투자자 수혈칙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상장의 유통 규모가 매우 큰 점은 단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4분기 순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당 평가가액이 높게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혜측 분포에 비해서는 공모가가 하단으로 설정되어서 분포에 비해 할인이 된 점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없고 공모주주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점은 장점입니다. 그리고 가치와 무관하게 주식의 주가가 저렴한 점이 장점입니다.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요. 한 주당 가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으로 봐야 되는데요. 한 주가 5,800원이면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냥 싸다라고 생각을 해요. 7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회사의 가치는 저평가할 수 있지만 70만 원이야 주당 70만 원이라고 하면 딱 드는 생각은 비싸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주당 가격이 싼 거는 사람들한테 투자 심리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통계를 냈었는데 책에 써놨는데 2011년 이후 상장주 중 10,000원 이하 주식이 상장에 수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5,800원이니까 10,000원이 가도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주당 가격으로 보면 사람들은 심리적 저항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봐야 되는 장기 투자에는 이런 거는 유효하지 않은데요. 이 상장 초기에 하다는 단기에는 주당 가격이 낮은 것도 어느 정도 조금은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그리고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했네. 다시 할게요. 이런 NG.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짜 끝.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